안녕하세요. AWS 삼성전자 MX 담당 솔루션 아키텍트 김정동입니다. 삼성전자는 AWS를 오랜 기간 사용해서 그런지 다른 AWS 고객분들도 어떻게 삼성전자가 AWS를 활용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편인데요. 이번에 매스데이터 통합과 실시간 분석으로 살펴보는 삼성전자의 분석 현대 여정이라는 주제로 삼성전자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스마띵 사례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다뤘는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전사적인 매스데이터 통합 관리는 거버넌스 문제와 더불어 데이터를 어떻게 하나의 리포지토리에서 관리할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도입할 때 많은 고민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삼성전자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최초로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실제 서비스에 도입해서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데이터 트렌드를 살펴보면 5년마다 10배 이상 데이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유저 데이터뿐만 아니라 로그 정보와 같은 시스템 데이터까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런 데이터에는 단순히 정형 데이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형,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각기 다른 분석 요구사항을 가지게 되고 이런 트렌드 때문에 분석을 위한 과정은 더욱더 복잡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가진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혹은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서 빅데이터 관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한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사일로된 데이터 관리에서 벗어나 모든 데이터 리소스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분석하거나 전사 데이터에 일괄적으로 하나의 거버넌스를 적용함으로써 더 높은 성능을 얻으면서도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레이크하우스를 구축해서 전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려다 보면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권한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 부서의 보안 정책도 있고 타 부서의 보안 정책, 거기다가 개인정보 처리나 데이터 마스킹까지 각기 다른 정책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데이터 서비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각기 다른 서비스의 권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동기화해 주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의 경우 수많은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설정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설정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 수도 늘어나고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도 늘어날 경우 운영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자동화해서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전사적으로 빅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해 레이크하우스를 구축하며 겪었던 이러한 어려움과 이를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통해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기혁 프로님을 통해 그간의 긴 여정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는 아실 텐데 삼성전자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면 낯선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삼성전자 빅데이터 플랫폼이 어떤 사업부이고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 관련 조직들도 각 사업부에 나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초 제품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분석과 예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빅데이터 조직들이 빅데이터 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속한 플랫폼 개발팀은 빅데이터 센터 내 하위 조직으로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통합 데이터 저장소 및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의 품질, 보안, 권한 관리 등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내부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렇군요. 삼성전자라 하면 굉장히 큰 조직일 텐데 통합 데이터 저장소 및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말로만 들어서는 그 규모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삼성전자 빅데이터 플랫폼 팀에서는 그동안 빅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오픈소스를 도입하고 사용하시다가 AWS의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갔다고 들었는데요. 그 과정이 다른 분들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나요? 저희는 예전부터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데이터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 관리의 핵심은 필요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권한을 최소 기간 동안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MR 하이브 환경을 처음 도입할 때에도 오픈소스인 레인저와 아틀라스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하였고, 사용자 권한을 제어하는 부분을 특히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용하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여러 프로젝트 간 ETL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중복 저장, 데이터 처리 시간 증가, 권한 복잡도 증가 등 수많은 이슈가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GDPR이 발효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작업 증가로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운영의 부담으로 인해 운영 인력의 피로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머신러닝이 유행하며 기존에 제공하던 하이브 기반의 SQL 환경만으로는 분석가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스팍 기반 머신러닝 분석 환경의 제공도 필요해졌고, 당연히 권한관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관리와 데이터 파이프라인 작업 정리, 이 두 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했죠. 그때까지의 AWS 서비스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오픈소스인 웨글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간 메타스토어와 데이터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 복사 과정을 없애고 ETL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EMR/FS 어서라이제이션 기반으로 하둡 커스텀 크레덴셜 로직을 개발하여 하이브 및 스팍 분석 환경에서의 권한관리 이슈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빅데이터 플랫폼 팀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레인저와 아틀라스, 거기다가 웨글댄스 같은 오픈소스까지 활용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오픈소스를 관리하게 되면 이에 대한 운영 부담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 중에 개인정보 관리와 사용자 권한 제어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죠. 삼성전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팀이 도입한 서비스이기도 한데요. 바로 AWS 레이크 포메이션입니다. 아마 AWS 레이크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AWS 레이크 포메이션은 데이터 레이크를 보다 쉽게 프로비저닝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해 세밀한 권한 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레이크하우스 구축에서 이슈가 됐던 확장에 대한 부분도 LF 태그 기반으로 관리함으로써 확장 가능한 형태로 전사의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 팀에서도 이런 장점을 눈여겨보고 이번에 도입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유추한 게 맞을까요, 프로님?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프로젝트 간 방화벽 작업 등에도 신경 써야 하고 다양한 모듈들을 운영해야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설명해주신 레이크 포메이션이 이러한 이슈를 완화시키고 오픈소스가 가지는 여러 제약사항들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필요했던 기능들이 차례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 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오픈소스를 대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ETL이나 ELT 과정을 계속해서 간소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추가할 때마다 SG 설정, 롤 추가, 오픈소스 설정 등 여러 작업으로 플랫폼 확장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었는데요. 설정 과정도 간소화하여 보다 빠르게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측면에서 권한관리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된 여러 개의 오픈소스를 각각 관리,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수의 사용자 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규모가 크다 보니 사용자는 많은데 IAM 유저로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 수는 제한이 있고, 이를 각각 관리할 경우 키나 암호 관리 등 여러 보안 이슈에 노출될 부담이 있기에 SSO 및 임펄소네이티드 유저를 지원하여 사용자 관리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었습니다. ETL과 ELT 과정 간소화와 권한 관리 창구 일원화, 사용자 수 관리까지 기존 빅데이터 관리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대부분 해소하고자 하셨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인 아키텍처가 삼성전자 빅데이터 플랫폼의 현대화된 아키텍처인가요? 네, 맞습니다. 화면 좌측 데이터 프로듀서들이 각각의 VPC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서비스들로 데이터를 S3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컨슈머 VPC는 저희가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아테나, EMR, 레드시프트 등 레이크하우스 기반 분석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석가들에게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가장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공유된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 휴, 주피터랩, 슈퍼셋 등의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되고 있고, 분석가들은 SSO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인증을 하고, 좀 전에 언급하였던 VPC 내 분석 도구들을 매개체로 하여 허용된 데이터에만 접근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보시면 AWS 레이크 포메이션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접근은 모두 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쉐어링 설정을 통해 글루 기반으로 메타스토어가 공유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웨글댄스가 대체되었고, 마찬가지로 아파치 레인저로 관리되던 S3 접근 권한과 컬럼 또는 로우 레벨 시큐리티가 레이크 포메이션으로 모두 대체될 수 있었습니다.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이렇게 프로덕션 단계에 적용한 사례는 국내에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특별하게 느껴지셨나요? 먼저 SAML 유저 그룹 설정을 통해 저희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많은 사용자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키 유출에 걱정이 없는 임시 자격 증명으로 사용되므로 보안적으로도 매우 안전해졌고, 사용자들 관점에서도 SSO를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많은 사용자들 대상으로 컬럼 또는 로우 레벨로 세밀하게 권한 제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스킹 기능의 지원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별히 만족스러웠던 점은 여러 프로젝트 간 데이터가 손쉽게 공유되므로 레이크하우스의 구축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안 리스크는 오히려 줄어들어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고, 오픈소스들에 대한 관리 부담도 줄어 운영 리소스도 감소시킬 수 있었고요. 작년 리인벤트에서 AWS 레이크 포메이션에 대한 추가 기능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레이크 포메이션은 지금도 고객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아쉬워서 개선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혹시 나기욱 프로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네, 추가됐으면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카탈로그 공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오픈소스를 사용할 땐 레직스 기반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었고, 조건에만 맞는다면 새로 DB가 추가되더라도 자동으로 공유되어 매우 편리했는데요. 지금은 이미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하나씩만 공유가 가능하므로 공유자의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리도 어렵고 운영 리소스도 증가시키는 업무이기 때문에 레직스 형태의 공유가 지원되거나 카탈로그 전체 공유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정 간 공유된 데이터에 대해 태그 기반 권한 설정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자체 데이터는 태그 기반으로 권한 설정이 가능한 데 반해 타 계정에서 공유된 데이터는 태그 기반으로 제어가 불가능하여 컬럼 또는 테이블 레벨로 각각 제어하고 있는데요. 공유된 데이터도 태그 기반 권한 제어가 가능하다면 설정 과정을 훨씬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더레이티드 쿼리에 대한 계정 간 공유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테나와 레드시프트의 경우 공유 설정을 통해 잘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스퀄, 하이브 등 기타 SQL 엔진의 데이터들은 아직까지 데이터를 추출하여 복사해야만 타 계정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아테나에 있는 페더레이티드 쿼리 기능을 통해 동일 계정 내 여러 SQL 엔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타 계정까지 공유가 가능하다면 훨씬 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기욱 프로님이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세션을 들으시면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빅데이터 플랫폼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추후엔 어떤 식으로 더 확장하실 계획이신가요? 지난해 저희는 레이크 포메이션과 레드시프트 데이터 쉐어 기능을 통해 여러 계정 간 페더레이티드 아테나 레드시프트 환경을 구축했는데요. 올해는 이를 확장하여 페더레이티드 스팍 환경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새로 제공되는 서버리스 EMR을 활용한다면 자원 관리 등의 이점이 생기므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가로 레드시프트는 리전 간 쿼리 기능이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되었는데요. 아직 아테나나 EMR에는 교차 리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리전 간 데이터 교차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S3로 추출하고 다시 이를 이동시키는 2단계 작업이 필요합니다. 새로 추가된 LFSA API로 데이터 레이크에 직접 접근이 가능해졌으므로 추출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를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크 포메이션으로 전환되며 리니지 정보 제공이나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관리 등의 일부 기능이 제공 중단되었는데요. 올해는 이를 재개하고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내용이네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빅데이터 플랫폼의 사례를 소개해주신 나기혁 프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스마팅즈의 서버리스를 활용한 실시간 분석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앤 모더나이제이션 솔루션 아키텍트 전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스마팅즈 팀의 이장결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부제로 분석 플랫폼 현대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아란 무엇일까요? AWS가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아키텍처를 재설계하여 기업이 인프라 운영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삼성전자 스마트띵스 실시간 분석 현대화 과정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결 프로님, 그럼 스마트띵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팅즈는 삼성전자의 IoT 플랫폼입니다. TV, 오디오,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부터 와이파이 허브를 비롯한 다양한 센서들까지 대략 2만여 가지 이상의 기기 종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9,600만 개 이상의 기기가 스마팅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기기를 집안에서는 물론 집 밖에서도 제어하는 이 서비스를 스마트띵스라고 하는군요. 저도 여러 가전을 삼성전자 제품으로 사용하는데요. 제 스마트폰으로 청소기를 동작시키거나 더운 여름에 에어컨 전기비가 걱정이 될 때 앱을 통해서 전기비를 체크하면 참 편리하더라고요. 장결님은 전 세계 스마트띵스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대표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스마팅즈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전 세계의 IoT 기기 활동과 사용자 행동 등의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수집되고 ETL 파이프라인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제된 데이터는 다양한 저장소에 저장되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데이터 처리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기가 언제 동작하였는지에 대한 기록, 그리고 세탁이 완료되었다는 것처럼 다양한 기기에서 발생한 알림 내역이나 냉장고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보여주는 데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BI 대시보드를 통해 다양한 통계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당 약 400MB의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초당 400메가라면 시간당 1.4TB, 하루 동안 33TB인데요. 상당한 규모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네요. 이런 분석 플랫폼을 스마트띵스에서는 어떤 아키텍처로 설계하여 운영하셨나요? 기존 아키텍처를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AWS EC2에 직접 하둡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터 노드와 태스크 노드로 인스턴스를 구분하여 필요한 하드 컴포넌트들을 각각 설치하였는데요. 인입되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스파크를, 파일 시스템으로는 HDFS를, 자원 관리자로는 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인 HBase에 저장하였고, 분산 코디네이터인 주키퍼를 활용하여 마스터 노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페일오버 되도록 하였습니다. 각각의 마스터 노드와 태스크 노드를 각기 다른 가용 영역에 생성하여 장애 상황에도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하드 컴포넌트들의 운영은 테라폼과 앤서버를 통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 하드 맥보 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아키텍처이군요. 이를 직접 운영하는데 그 부담과 어려움이 많으셨나요? 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오픈소스 기반의 분석 플랫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 오픈소스에 대한 학습 소요 시간이 많이 들게 되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컴퓨팅과 스토리지 용량 설계 등 인프라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성능, 고가용성 문제, 보안 등 복잡하지만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들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라폼과 앤서브를 통해 운영 자동화를 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운영 비용이 높았습니다. 특히 저희 팀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담당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하드 클러스터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동일한 어려운 점을 겪는 많은 고객사를 만나곤 합니다. 장결님, 특히 EC2 기반의 스파크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파크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확장성과 기능 제약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드 클러스터의 확장성 문제입니다. 저희는 운영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하나의 단일 하드 클러스터에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컴포넌트와 모든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이 수행되도록 하는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 그들 간의 자원 경합이 발생하고 노드 확장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HBase 리전 서버가 CPU를 많이 점유하게 되는 경우 동일 노드에서 실행 중인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이 가게 되고요. 또 스파크만 봤을 때에는 트래픽이 적은 시간대에 스케일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HBase가 같은 노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 수를 줄이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파크의 기능적 제약입니다. 스파크는 소규모 일괄 처리 방식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 데이터 처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발생량이 순간적으로 높아질 경우 가용량 초과로 부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온콜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네,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자체 운영하는 다른 기업에서도 온콜의 시간과 인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콜이 어느 정도 심각하였나요? 저희는 50개의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콜 횟수를 월간 평균으로 보자면 애플리케이션 지연에 대한 대응이 131회, 비정상 종료된 애플리케이션을 수동으로 복구한 경우가 28회, 하드 클러스터 이슈로 인한 수동 복구 처리가 13회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빈번한 온콜 대응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슈 상황별로 대응법을 정리하였으나 매번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온콜을 받으면 장애 처리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하다 보니 기능 개발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문제였습니다. 자체 구축한 시스템을 온콜을 통해서 더욱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온콜로 인한 개발 생산성 저하는 비즈니스 성장을 저하하기에 개선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스마트생스에서도 이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겠네요. 네,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현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자체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AWS의 서버리스,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석 플랫폼 현대화를 통해 기업에서는 인프라가 아닌 데이터 분석에 집중할 수 있고 적시에 통찰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사업계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결님, 분석 플랫폼 현대화를 위해 선택하신 AWS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스파크를 대체하기 위해 선택한 서비스는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입니다. 줄여서 KDA라고도 부르는 매니지드 서비스인데요. 클러스터 운영에 많이 소요되었던 작업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KDA는 아마존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EKS 기반으로 플링크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즉,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잡 매니저와 태스크 매니저로 구성된 플링크 클러스터 생성, 데이터 규모에 따른 오토 스케일링, 스퀴퍼를 이용한 이중화와 장애 복구, 그리고 S3를 활용한 체크 포인트와 세이브 포인트 저장 등 이 모든 복잡한 운영 작업을 AWS에서 책임지고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디즈니 플러스와 같이 대규모 분석 플랫폼을 현대화한 고객사에서도 KDA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장결님, 기존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KDA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셨나요? 네, KDA가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는 장점은 있지만 기존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KDA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에 새롭게 아파치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아파치 플링크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벤트를 처리하는데요. 이를 통해 데이터 처리 성능 향상과 리소스 효율화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별로 각각의 클러스터를 생성하여 자원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많은 클러스터를 생성해도 운영 부담이 적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트래픽에 따라 클러스터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어 대규모 데이터도 지연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KDA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전체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는 4개월간 3.5명이 6개의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선정하여 KDA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POC를 진행해서 기존 기능 요구사항을 KDA가 만족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립하였고 6개의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카프카, 키네시스, HBase, AWS S3 등 다양한 커넥터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로 하였습니다. 또한 오프셋 저장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먼저 고려가 필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링크 애플리케이션 구현입니다. 스파크와 플링크 간 기능의 차이가 있고 KDA에서 아직 지원하지 않는 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KDA 기반 플링크의 S3 커넥터의 경우 크로스 리전 싱크와 ACL 설정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합 테스트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레임워크에서 동일한 기능 동작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동화된 테스트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소스와 싱크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성능과 KPU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현재 KDA는 자체 오토 스케일링에 커스텀 설정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클라우드 와치와 람다를 활용하여 커스텀 오토 스케일러를 직접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프로덕션 배포입니다. 스파크와 배포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CI/CD를 새로 구축해야 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GitHub 액션, 스피네이커, 젠킨스, AWS SDK를 사용하여 플링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마이그레이션이 쉬운 작업이 아닌데요.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셨군요. 놀랍습니다. 결과 또한 성공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마이그레이션 이후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네, 먼저 온콜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현재 마이그레이션된 6개의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에는 월 평균 온콜 횟수가 약 47회 정도였었는데요. KDA로 전환한 이후 3개월 동안 아직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버리스 서비스이기에 인프라 이슈에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트래픽 변화에 따라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20%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결과가 만족스러워 남은 40여 개의 스파크 애플리케이션들도 KDA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둡 클러스터 운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면 KDA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속도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네, 정말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클라우드의 이점이 잘 활용된 성공 사례네요. 그런데 이번 KDA를 사용하시면서 이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을까요? 네, 모든 면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없는데요. KDA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발생하게 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리케이션 배포 속도입니다. KDA에서는 하나의 클러스터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배포 시 클러스터 생성이 발생하면서 배포 소요 시간이 직접 운영하던 스파크 대비 오래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소 부족한 모니터링 요소들입니다. 로거별 로그 레벨을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KPU 매트릭이 실시간 값을 보여주지 않는 등 불편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화를 통해 얻은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차후 HBase 등 남은 하드 컴포넌트도 현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 목적은 데이터 플랫폼을 자체 관리하는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스마트싱스의 현대화 과정의 최종 목표까지 잘 완료되도록 계속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AWS를 활용한 삼성전자 분석 플랫폼 현대화 여정의 두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현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4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개발 생산성, 효율화를 통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증하는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적시 활용. 세 번째로는 빅데이터, 속도, 종류, 규모의 유연한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 분석 안정성 확보. 마지막 4번째 가치는 빅데이터 분석 전체 소요 비용인 TCO 감소이겠습니다. 이러한 가치 획득을 위해 전 세계 많은 기업이 AWS를 활용한 분석 플랫폼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빅데이터 통합과 실시간 분석은 비즈니스 혁신에 있어 이제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AWS는 더욱 다양한 서버리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분석 플랫폼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주도를 위한 더 깊은 통찰력을 더 빠르게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연 평가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